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마이너스, 자, 루트 2가 있는데, 이번에는 요렇게 제곱이랍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괄호 앞에 있는 요 마이너스는 요 제곱에 영향을 받지 않죠. 그래서 제곱과 루트 얘만 지워지기 때문에 이때는 앞에 마이너스 살아있죠. 마이너스 2가 되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다시 가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루트 4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4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누구? 2의 제곱이죠. 따라서 제곱과 루트가 이렇게만 지워지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는 그대로 살아있어야겠죠. 마이너스 2가 되더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 루트 마이너스 3 몽땅의 제곱이라고 나오면 이 제곱에 의해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면서 제곱과 루트가 지워지기 때문에 얼마가 되겠다? 그냥 3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루트와 만났을 때 루트와 제곱은 지워진다. 그리고 지수가 영향을 받는지 여부도 판단해서 숫자인 경우에 간단히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제 4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번 루트 7 전체의 제곱이죠. 얼마다? 7. 2번 괄호 전체의 제곱이니까 제곱에 의해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면서 제곱과 루트 지워지니까 0.8. 3번 괄호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제곱에 영향을 받지 않죠. 제곱과 루트 지워지고 마이너스 살아있어요. 마이너스 5. 4번 제곱과 루트 지워지니까 3. 5번 제곱에 의해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고 제곱과 루트 지워질 거니까 11. 6번 제곱과 루트만 지워지고 마이너스 살아있겠죠. 마이너스 2. 좋습니다. 자, 예제 4번 문제 정리하시고요. 유제 6번부터 맨 끝에 유제 7번까지 싹 다 풉니다. 시작합니다. 네, 좋습니다. 같이 한번 답을 맞춰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제 6번에 1번 마이너스 10, 2번 3분의 1, 3번 마이너스 13, 4번 0.4, 5번 마이너스 9, 6번 마이너스 5분의 2. 예제 5번에 1번 5, 2번 마이너스 2, 3번 24, 4번 3. 유제 7번에 1번 마이너스 2, 2번 4. 맨 밑에 두 문제 3번하고 4번은 칠판을 통해서 답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유제 7번에 3번입니다. 자,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간단히 하는 문제네요. 36이죠. 36은 6의 제곱이기 때문에 제곱과 루트가 만나서 지워지는 거구나. 그래서 얼마다? 6이다. 자, 루트 7의 제곱이기 때문에 제곱과 루트가 만나서 지워지는 거구나. 그래서 플러스 7이다. 자, 뒤에는 녀석을 살펴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바꾸면 안 되고요. 항상 누구 먼저? 지수 먼저 보시는 거죠. 우선순위는 지수예요. 그래서 제곱에 의해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고 제곱과 루트가 지워지기 때문에 앞에 있는 요 마이너스 하나 있죠? 마이너스 2.5가 되겠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과 7을 더하시면 얼마 나와요? 13이 되겠죠. 그럼 13에서 2.5를 빼버리니까 얼마 나온다? 10.5. 얘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무엇이다? 답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괄호 전체의 제곱이기 때문에 제곱에 의해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면서 제곱과 루트 지워집니다. 8이죠. 자, 제곱과 루트가 만나서 지워지는 거군요. 그래서 곱하기 0.5가 되겠죠. 그리고 9라고 하는 녀석 자체, 9가 3의 제곱이기 때문에 제곱과 루트가 만나서 지워지니까 3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제곱과 루트 지워지는데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버리면 역수 3분의 4를 곱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8과 0.5를 곱하시면 4가 되겠죠. 3하고 3끼리 약분되죠. 그래서 4 4기 때문에 최종적인 답은 얼마다? 0이 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필요한 거 있으면 정리하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들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념 자체는 이제 루트 A의 제곱이죠. 어떤 개념이냐? 루트 안에 있는 요 A의 값이 문자이거나 혹은 문자식일 때 사용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자, 숫자인 경우로 한번 예를 들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루트 2의 제곱은 2죠. 바꿔 말하면 루트 안에 어떤 수가 모일 때는 양수일 때는 제곱과 루트가 지워집니다. 자,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다? 계산 결과는 2가 되었죠.
그럼 루트 안에 있는 어떤 수가 음수여도 항상 계산 결과는 양수인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루트 어떤 수 제곱일 때 어떤 수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그 결과는 항상 양수인 결과가 나와야 되고, 항상 양수인 결과라는 말은 어떤 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게 양수인 결과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루트 어떤 수의 제곱은 항상 양수 절대값 A와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A라고 하는 녀석이 만약에 뭐가 돼버리면, 양수가 돼버리면, A의 값이 만약에 양수 조건이라고 한다면 제곱과 루트가 그냥 지워진 게 양수기 때문에 그냥 A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떤 수 A의 값이 만약에 뭐면 음수면 제곱과 루트를 지우면 마이너스 2는 양수가 아니라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 붙어야지만 플러스 2라고 하는 양수로 바뀔 수 있죠. 어떤 수가 음수면 제곱과 루트를 지웠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플러스 1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 마이너스 붙여야지만 마이너스 플러스다. 따라서 어떤 수가 음수일 때는 제곱과 루트가 지워지면서 마이너스가 앞에 나간다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어떤 수 A의 값이 뭐가 되느냐는 음수가 되는 경우에는, 음수인 경우에는 제곱과 루트가 지워지면서 앞에 마이너스 생긴다, 마이너스 A가 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트 어떤 수 제곱에서 어떤 수가 문자 또는 문자식일 때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자, 루트 A의 제곱은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절대값 A와 똑같은 상태예요. A의 값이 양수냐 또는 A의 값이 음수냐에 따라서 양수일 때는 제곱과 루트가 지워져서 A가 되지만 음수일 때는 제곱과 루트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나가서 마이너스 A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마이너스 X를 제곱을 한 거나 그냥 X제곱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단항식일 때는 제곱에 의해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뀔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더불어서 만약에 4x 제곱이라고 나왔으면 4는 2의 제곱이니까 2x 몽땅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야 되고요. 더불어서 우리는요, x-2를 제곱한 것과 x 플러스 2를 제곱한 것은 같지가 않아요. 같지가 않기 때문에 다항식일 때는 제곱에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된 개념이고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예제 6번 문제를 바로 설명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참고로 등호는요, 위에 붙여도 되고 아래 붙여도 되고 뭐 어떻게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등호라는 말은 어떤 수 A의 값이 0이기 때문에 루트 안이 0이면 그냥 0으로 빠져나오고 도를 갖지 않습니다. 자, 예제 6번 문제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A제곱이죠. 자, 루트 A제곱을 간단히 하래요. 근데 얘는요, 뭐와 똑같다?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를 때는 절대값 A와 똑같은 거예요. 절대값 A와 똑같다. 만약에 A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양수 조건이면은, 양수 조건이면 제곱과 루트가 그냥 지워지니까 A라는 결과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A라고 하는 녀석 어떤 수가 음수라면은, 얘가 음수라면은 제곱과 루트가 지워지면서 요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A. 그래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조건에 따라서 A라고 쓰거나 또는 마이너스 A라고 써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옆에 나와 있는 2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이죠. 단항식이네요. 단항식일 때는 제곱에 의해서 마이너스를 뭐로 바꿔라? 플러스로 바꿀 수 있죠. 루트 A제곱과 똑같은 거예요. 조금 전에 다 구했죠? 얘가 그대로 답입니다.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은 어차피 루트 A제곱과 똑같고요. A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A가 되겠고 A의 값이,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놓고 이 상태에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조건일 때는 A가 되겠고 이 조건일 때는 마이너스 A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유제 8번 문제 냉큼 풀어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루트 2x 전체의 제곱이랍니다. x의 값이 모일 때 양수일 때와 x의 값이 음수일 때에 따라서 답의 표현이 달라집니다. x가 양수면 2x가 양수기 때문에 제곱과 루트가 그냥 지워져서 답은 얼마? 2x가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x가 음수면 2x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제곱과 루트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앞에 생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x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얘는 단항식이기 때문에 제곱에 대해서 마이너스 뭘로 바꿔라? 플러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얘는 2x하고 똑같다. 2x 몽땅의 제곱이다 이런 뜻이고, 그럼 얘는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값도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2x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2x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번은 2x, 2번은 마이너스 2x, 3번 2x, 4번도 마이너스 2x라고 답해 주시면 되겠구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7번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다항식인 경우에요. 자, 문제를 살펴보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루트 x-3 몽땅의 제곱이고요. 자,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다시피 루트 x-3의 제곱은 뭐와 똑같다? 절대값 x-3과 의미가 똑같고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자? x의 값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x의 값이 3보다 작을 때, 바꿔 말하면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 3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는 거죠. x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3보다 큰 수에서 3을 뺀 거니까 얘는 무슨 수? 양수. 어떤 수가 양수일 때는 제곱과 루트가 그냥 지워지기 때문에 이 조건에 따라서는 x-3이 정답이 되겠고요. 두 번째. x가 3보다 작은 조건에서는 3보다 작은 수에서 큰 수 3을 빼는 거니까 음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떤 수가 음수일 때는 제곱과 루트가 지워지면서 앞에 마이너스 생기죠. 마이너스 무슨 법칙? 분배 법칙. 따라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무엇이다? 답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루트 a-b의 제곱입니다. a-b의 제곱이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뭐와 똑같다? 절대값 a-b와 똑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이제 어떻게 하자? 앞에 있는 a가 뒤에 있는 b보다 크거나 같을 때, 앞에 있는 a가 뒤에 있는 b보다 작을 때에 따라서 답의 표현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에가 크고 뒤에가 작으면 얘는 무슨 수? 양수란 얘기죠. 큰 수 빼기 작은 수니까 양수일 때는 제곱과 루트가 그냥 지워지기 때문에 얼마가 되겠다? a-b가 될 거고요. 자, 앞에가 작고 뒤에가 크다.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면 음수로 바뀌기 때문에 제곱과 루트 지워지면서 앞에 마이너스가 생긴다. 마이너스 무슨 법칙? 분배 법칙. 따라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답을 정리할 수 있겠구나. 빈칸은 여러분이 적절하게 채워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유제 9번, 유제 10번 몽땅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제 9번에 1번 더 x 플러스 1, 2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3번은 마이너스 x 플러스 5, 4번은 5 마이너스 x, 5 마이너스 x. 유제 10번 문제는 칠판을 통해서 답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를 살펴보니까 x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 있는 숫자 아무거나 예를 들어라 0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0 더하기 2는 무슨 수? 양수. 0 빼기는 무슨 수? 음수. 이와 같이 보호를 결정해 주시고 어떤 수가 양수일 때는 제곱과 루트가 그냥 지워지기 때문에 x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어떤 수가 음수일 때는 제곱과 루트 지워지면서 앞에 마이너스 나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분배 법칙에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x 빼기 x는 어차피 지워지기 때문에 답은 얼마다? 4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A는 0보다 크고요. B가 0보다 작다는 조건 나왔습니다.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양수. 양수일 때는 제곱과 루트가 그냥 지워지니까 A가 빠져나오고요. 자, B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음수, 제곱과 루트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앞에 생기겠죠? 마이너스 B가 될 거예요. 그럼 A-B, A는 양수, B는 음수이기 때문에 얘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거죠. 양수에서 음수를 뺀 거죠. 그럼 0보다 크죠. 얘가 양수. 그럼 어떤 수가 양수일 때는 제곱과 루트 지워지는데 앞에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분배 법칙, 마이너스 분배해버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기 때문에 계산 결과 얼마다 0이 되는 것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제곱수.
자, 제곱수 개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짤막하게 복습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곱수. 자, 여기서 이제 일단은 우리는 자연수를 제곱하는 결과를 좀 특별히 완전 제곱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곱에서 얻어낸 결과를 제곱수라고 부르는데 자연수 제곱의 결과를 완전 제곱수. 지금 얘기하는 것은 완전 제곱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을 제곱을 했을 때 얼마입니까? 1이죠. 2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4죠. 3의 제곱은 얼마다? 9죠. 4의 제곱은 16. 5의 제곱은 25. 6의 제곱은 36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와 같은 숫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제곱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1의 제곱은 1이다. 1은 제곱수고요. 요 4라고 하는 녀석을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이죠. 9를 소인수 분해하면 3의 제곱이고요. 16을 소인수 분해하면 2의 4제곱이고요. 25를 소인수 분해하면 5의 제곱이고요. 36을 소인수 분해하시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고요. 제곱수라고 하는 녀석을 뭐하게 되면은 소인수 분해하게 되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지수가 항상 짝수인 지수가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곱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항상 지수가 짝수 지수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제곱수에 관한 문제는 두 가지 패턴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루트 안에 어떤 숫자와 문자 x가 곱해지거나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이 계산 결과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패턴의 문제는 무엇이냐? 루트 안의 숫자와 문자 x가 더해지거나 빼졌을 때 그 계산 결과가 자연수 또는 정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x의 값을 구하는 문제. 그래서 제곱수에 관한 문제는 두 가지 패턴의 문제고 숫자와 문자 사이에 곱셈, 나눗셈이 연결되어 있는 케이스와 숫자와 문자 사이에 덧셈,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케이스로 구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 곱셈, 나눗셈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 숫자를 뭐하자? 소인수 분해를 하시는 거예요. 얘를 소인수 분해를 해서 바로 어떤 개념? 지수가 항상 짝수인 지수가 되도록 한다는 요 개념으로 x의 값을 알아보면 되겠구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루트 안의 숫자와 문자 사이의 덧셈 뺄셈인 경우에는 어떤 개념이다? 바로 제곱수. 루트 안에 있는 녀석은 1의 제곱 1이거나 또는 2의 제곱 4거나 또는 3의 제곱 9거나 이와 같은 제곱수가 되도록 하는 x에 대해서 알아보는 개념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와 문자 사이의 곱셈, 나눗셈일 때는 숫자를 소인수 분해해서 지수가 항상 짝수가 나와야 된다는 개념으로 x의 값을 알아보시고 숫자와 문자 사이에 덧셈 뺄셈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요. 소인수 분해하는 게 아니라 이 루트 안이 1이나 4나 9나 16이나 25, 36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따져보는 문제로 접근해서 답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납득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번 1의 제곱은 1, 2의 제곱은 4, 자연수를 쓰랍니다. 3의 제곱은 9, 4의 제곱은 16, 12의 제곱이 144, 13의 제곱은 169, 빈칸 채우시고요. 2번 루트 1은 1, 루트 4는 2, 루트 9는 3, 루트 16은 4, 루트 25는 5, 그 다음 12, 13 그렇게 빈칸을 채울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8번 문제 설명합니다. 자, 문제를 살펴보니 루트 45 곱하기 x가 있는데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x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자, 숫자와 문자 사이에 곱셈 또는 나눗셈으로 묶여있을 때는 뭐하죠? 소인수 분해하셔라. 그럼 45를 소인수 분해하시면 나누기 3을 했더니 15, 나누기 3을 했더니 5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루트 45는 3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x꼴이고요. 이 계산 결과가 자연수가 나온다라는 말의 의미 자체는 루트 안에 있는 녀석이 뭐가 나와야 된다? 제곱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제곱수. 그래야지만 제곱과 루트가 지워지니까. 그러면 제곱수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녀석의 지수가 항상 짝수인 지수가 나와야 되고 3은 이미 지수가 짝수고 5는 지수가 1 외롭기 때문에 5의 제곱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 작은 x의 값은 얼마다? 5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가장 작은 수는 5가 되겠고 그 다음 수는 5 곱하기 자기 자신도 제곱인 수. 그 다음 수는 5 곱하기 3의 제곱인 수 점점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고 하면은 5가 되겠고 5만 되는 게 아니라 x의 값은 5 가장 작은 수 5는 반드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무슨 꼴이다? 자연수의 제곱꼴인 것은 전부 다 x의 값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수는 5가 되겠고 물론 답은 5예요. 그 다음 수는 5 곱하기 2의 제곱, 그 다음 수는 5 곱하기 3의 제곱, 그 다음 수는 5 곱하기 4의 제곱, 그 다음 수는 5 곱하기 5의 제곱. 그래서 5 곱하기 자연수 제곱은 무조건 다 답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어서 이제 밑에 있는 유제 11번 그리고 유제 12번까지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유제 11번의 1번 답은 6이 되겠고요. 2번 답은 5, 그리고 유제 12번 답은 정답이 2가 되겠고 유제 12번 문제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와 문자 사이에 나눗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곱수가 나와야겠죠. 자연수인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루트 안이 제곱수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숫자를 모아서 소인수 분해하자. 49를 소인수 분해했더니 2 곱하기 7의 제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소인수 7의 지수는 이미 2라고 하는 짝수 지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x의 값은 얼마가 되느냐? 바로 요 외로운 2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럼 없애버리는 거니까 x의 값은 뭐가 되겠다? 가장 작은 수는 2가 되겠다. 그럼 가장 작은 수 만약에 우리가 2를 집어넣게 되면 2하고 2끼리 약분해서 없어지니까요. 루트 7의 제곱은 7이라는 자연수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이제 분모에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답이 무수히 많지는 않고요. 가장 작은 수는 2가 되겠고 그 다음 수는 뭐가 되겠다? 2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고 저기 7의 제곱을 같이 약분해서 없애면 되는 거죠. 이때는 x의 값이 2하고 분자와 똑같은 수에 딱 두 개의 x의 값만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 물론 문제에서 원하는 건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2를 답으로 선택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분모에 문자가 있을 때는 분자를 없앨 수 있는 분모만을 따져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밑에 있는 문제 예제 9번 문제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살펴보니까 예제 9번 문제 루트 10 플러스 x가 있는데 그 계산 결과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x의 값에 대해서 알아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이 문제를 그냥 자연수가 되기 위한 모든 자연수 x의 값을 다 구하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문제 살펴보니까 숫자와 문자 사이에 덧셈 뺄셈 나와 있을 때는요, 소인수 분해하시는 게 아니라 얘가 제곱수가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0 더하기 x라고 하는 루트 안인 녀석은 제곱수가 되어야 되는데 계산 결과가 자연수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고 x도 자연수이기 때문에 10에다가 자연수를 더한 거니까 당연히 계산 결과는 10보다 큰 제곱수를 떠올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10보다 큰 제곱수는 뭐가 있을까요? 3의 제곱 9는 안 되겠고요. 그 다음 수 4의 제곱 16, 5의 제곱 25, 6의 제곱 36, 점점점 이때는 무수히 많은 거죠. 그럼 10 더하기 x가 16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은 6이 되겠고 25가 되도록 하는 x의 값은 15가 되겠고 36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은 26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x의 값이 무수히 많게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작은 수를 선택하라고 했으므로 6을 답으로 선택하면 되겠구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 유제 13번 문제 냉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살펴보니까 루트 12-x는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x의 값을 모두 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루트 안에 있는 12-x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뭐가 만들어져야 된다? 제곱수가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12-x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12에다가 어떤 자연수를 뺀 거니까 12보다 작은 제곱수를 떠올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계산 결과는 자연수란 조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가장 작은 수 1의 제곱 얼마? 1이 되거나 2의 제곱 얼마? 4가 되거나 3의 제곱 얼마? 9가 되거나 4의 제곱 16부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2-x가 1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은 얼마다? 11. 12-x가 4가 되도록 하는 x의 값은 얼마다? 8.
12-x가 9가 되도록 하는 x의 값은 얼마다? 3. 이렇게 x의 값 3개를 찾아낼 수 있겠구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 문제가 자연수가 아니라 무슨 수? 정수가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모두 찾아라라고 하면은 정수로 만약에 문제가 바뀌면은 12-x라고 하는 녀석이 0이 되도록 하는, 0은 정수죠. 루트 1이 0이 나오면 0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까지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12 빼기 x가 0이 되도록 하면 x의 값은 얼마다? 12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 결과가 자연수가 됩니다. 라고 하면은 1의 제곱 1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거고요. 계산 결과가 정수가 됩니다. 라는 말이 나오면 0의 제곱 0부터 출발하시는 거다. 라는 말씀. 이렇게 구별해서 답을 정리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2교시 수업은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를